정보와 감동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V 이웃 다정다감입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죠. 노년기에도 경제활동을 하시거나 다양한 취미를 즐기시며 사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도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보람 있는 노년을 보내고 계신 분을 만나고 왔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백지연 리포터가 전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아주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계신다는 이분, 그 비법을 듣기 위해서 제가 찾아가 봤는데요. 살짝 힌트를 드리자면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한 이야기꾼이라고 합니다. 두 귀 쫑긋하게 만드는 오늘의 주인공, 지금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우리 남순 씨 목소리는 아주 깨소금같이 콩가루같이 고소. 저한테는 어렸을 때 할머니가 이야기 들려주시는 그런 포근함이었고, 이거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소문이 자자할까요? 저도 말하면은 어디 가서 지지 않는데 말이죠. 말재 좋고 들어서 만난 오늘의 주인공 어떤 분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찾으러 가보시죠. 여기 어딘 것 같은데? 옛날 어느 마을에 돈이 많은 욕심쟁이 영감님이, 부자 영감님이 살고 마음은 착하지만 가난한 농부가 살았어요. 아니 근데 색시는 누구요? 깜짝이야. 아니 저 지나가는데 너무 이야기가 구수해서 담벼락 밑에서 듣고 있었어요. 난 그것도 모르고 혼자 이야기 연습했네. 근데 이야기 연습이라니 어머니 왜 혼자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야기 할머니 손남순입니다. 마을의 소문난 이야기꾼 손남순 어르신을 만나볼까요? 잠시만 기다려보라더니 이렇게 변신을 하고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아유, 우리 어머니 방송국 카메라에 자랑하고 싶으셨는지 한복 자랑하시려고요. 그게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 뭐 애기들 앞이가 이야기 보따리 끌어놔야 돼요. 이야기 보따리? 빨리 가요. 어디 가는 거예요? 유치원 가야 돼요. 무슨 말인고 하니 마을 아이들에게 구연 동화를 들려주는 이야기 할머니로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부자 영감이 신이 나서 맹부자가 박장에 받았어요. 아이고 영감님, 그건 저희 거예요. 어서 돌려주세요. 근데 이 소리요 라디오가 아니고 이거 어머님 목소리인 것 같은데? 맞아요? 내가 녹음한 거라고요. 좋아, 도와주지. 왜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들으면 좋잖아요. 내놓게. 책으로 가지고 다니면 보기는 지금은 불편스러운데 없으니 녹음해서 집에 가서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이동 중에 들으면 좋잖아요. 착한 놈. 유치원 도착 완료. 그런데 바로 내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연습 또 연습을 하십니다. 농부가 살았어요. 하루는 다른 집 닭이 먹이를 틀렸어. 다시 해. 큰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 유치원 앞에 다 왔는데 왜 차 안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연습을 하시는 건가? 동영상으로나 동화책으로나 읽어본 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기들이 더 잘 알아요, 내용을.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긴장되고 아주 막 날마다 떨려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매주 찾는 곳이지만 올 때마다 새롭고 즐거운 마음입니다. 액자. 예쁘게 만드네. 이게 액자 만드는 거예요? 이야기 보따리를 풀기 전에 먼저 진짜 보따리부터 풀어야 합니다. 아니 할머니, 예. 이거 네. 요술 가방도 아니고 뭐가 이렇게 끝도 없이 나와. 이게 다 뭐예요? 이게요? 네.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거는 동전 주머니예요. 그리고 이거는 저 생선 굽는 냄새를 주제로 하는 저거라 그 이야기 속에 들어있어서 어른들하고 놀면은 나도 늙어가는 것 같고 애기들하고 놀면은 나도 젊어지고 애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뛰고 놀고 싶고 그래요. 근데 지금 약간 땀 흘리시는데 조금 긴장도 하신 것 같거든요. 아우 긴장되죠. 그 연습 많이 하셨으니까 오늘 잘 하실 거예요. 네. 네. 할머니 네. 오늘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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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출발합니다. 빵빵! 어느 날 농부가 부자 영감집 옆을 지나가고 있는데 글쎄
고소하고 맛있는 생선 냄새가 났어요. 아니 웬 놈이야? 웬 놈이 남의 집 생선 냄새를 거저 맡아? 빨리 당장 돈을 내놓으라고, 당장. 부모님의 말을 듣던 농부의 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농부 아들은 다음 날 돈을 가지고 부자 영감님 집을 찾아갔어요. 영감님, 저희 아버지는 냄새값만 맡았을 뿐이지 생선을 드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냄새 값을 돈으로 따질 수 있다면 5냥 돈의 소리값도 돈으로 따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드린 걸로 아세요. 농부는 아들의 지혜로 인해서 옆의 부자 영감한테 돈을 빼앗기지 않고 제사를 잘 지낼 수 있었다고 해요. 배꼽손. 어린이 여러분, 할머니 이야기 잘 들어줘서 고마워요. 할머니, 예. 지금 아이들 앞에서 네. 이야기 하셨는데 오늘은 어떠셨어요? 아유, 애기들이 날도 더웠고 마스크 쓰고 힘들어요. 그런데 아주 집중을 잘해주고 내 손주들하고도 지금은 자주 못 만나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유치원에 와서 애기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율동하고 그러고 가면은 몸이 아주 기분이 나요. 선생님, 아이들이 집중 굉장히 잘하네요. 네. 근데 이야기 할머님이 오시면 아이들이 항상 이렇게 재밌어하나 봐요. 네, 맞아요. 저도 또 옛날 할머니한테 이야기 듣던 거 생각나고요. 매체를 통해서 요즘 동화를 많이 듣는데 구연으로 재밌게 해주시니까 정말 더 좋아하고 집중력도 높고 교사 입장에서는 상상력이 더 커진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라 감사할 따름이죠. 이날 오후 이야기를 마치고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을 만났습니다. 먹어주는 거는 우리가 먹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후에 그 아기들하고 이렇게 저기 월화수로 이제 양반이 다니신다는데 오전에 그게 아기들한테 활력을 얻겠더라고. 지금 아기들이 얼마나 구해요. 하루 가면은 20분씩 3개씩 그렇게 하고 나면 기분은 좋은데 힘들어. 말을 계속 해야 하니까. 이게 사람이 말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더군다나- 넘볼 때는 웃은 것 같아도 굉장히 이게 진이 빠져. 우리 친구분이 이야기 할머니로 활동을 하시는데 네. 그 동화를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예, 지금 저는 여러 번 들었어요. 근데 재미가 있어갖고 자꾸 다음 프로는 뭐야 이렇게 들려달라고 내가 그러거든요. 우리 저 남순 씨가 이야기가 저 노인네들은 왜 말이 뭉치고 개가 없거든. 그런데 우리 남순 씨 목소리는 아주 깨소금같이 콩가루같이 고소 눈방울이 철망철망한 눈방울로 갖고서 애기들이 앉아서 잘 듣고 앉았을 것 같아. 아니 잠깐만요. 근데 제가 할머니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 할머님도 이야기 할머니를 하셔야겠어요. 나도 콩가루 고소한 내가 어쩜 이렇게 고소하게 말씀을 그거- 잘하시는지. 그거 좀 티오가 있거나 저 좀 한번 연락 좀 주셔요. 티오가 있걸로 하면 저 수시라고 합니다. 내년에. 우리 더 이상 늦지 말고 이대로 영원히 화이팅! 화이팅! 행복합시다! 이야기 할머니 화이팅! 이야기 할머니로 활동하기 전에는 그저 5남매의 엄마이자 할머니였습니다. 꽃다운 나이 남편을 일찍 여의고 꿈도 꿀 새 없이 홀로 5남매를 키우며 억척같이 살아왔죠. 힘들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왜 안 힘들었겠어요. 내가 논농사는 안 짓지만 가서 일하시는 분들 바빠서 일손 모자라 야단하는 데 가서 오서가며 조금 도와주면 그분들이 쌀도 주지 고구마도 주지. 나 어렸을 때는 공부를 잘해도 가정이 어려워서 중학교도 못 들어갔잖아요. 초등학교만 나오고. 그래서 내 자식은 내가 자기들이 노력해서 대학교만 가면은 어느 대학교든지 보내주려고. 그 어느 보석하고도 바꿀 수가 없고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내 자식하고는 바꿀 수가 없지요. 이제 접는 거 이거 한 가지.
지금껏 엄마로서 오로지 자식들만 생각하며 후회 없이 살아왔지만 늦음하게 찾아온 새로운 기회에 못다 핀 인생의 꽃이 다시 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즐거우신지 이야기에 쓰일 교구도 매번 이렇게 직접 만드시더라고요. 어머니, 네. 왔어요. 아들 왔어? 네. 어서 와. 안녕하세요. 우리 연기 선생님 오셨네. 더운데 애쓰셨네. 자, 이게 뭐야 아들? 그 엄마가 만들기 한다고 네. 그 말씀하신 재료들이에요. 오. 예쁘죠? 아들이 최골세. 네. 색종 이용해서 어. 만들고 싶은 거 마음껏 만드세요. 아유, 이렇게 어머님한테 재료도 다 챙겨주시는 거예요? 아유. 네. 아니, 근데 연기 선생님이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무슨 말씀이에요? 아, 제가 이제 연극을 원래 하는 그 연극인인데 우리 어머니께서 이렇게 이야기 할머니가 되면서 제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종종 연기를 하는 것에 조금 이렇게 함께 하는데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연기 선생님이라 부르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아드님이 연극인이시면은 혹시 이야기 할머니도 아드님이 추천해 주신 건가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조카가 6명 있는데 어머니께서 그 조카들과 함께 대화하고 어울리는 모습 볼 때 아, 우리 어머니는 이런 어떤 어린 아이들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이렇게 하면 무척 잘하시는구나를 제가 보고 아, 저건 딱 우리 어머니 해야겠다라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기 할머니에 도전하면서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어머니의 모습에 자식들은 마냥 뿌듯한데요. 이제 손남순 어르신이 주인공인 인생 2막을 모두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막내가 올라간 나무를 더 열심히 이야기를 맛깔나게 연습해서 애기들한테 들려주면 애기들이 할머니 막 치마 붙잡고 쫓아올 정도로 같이 가자고 그 정도로 하고 싶어요. 힐링을 얻어요. 어린 애기들한테. 그래서 이야기 할머니 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이 할머니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손남순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이야기 보따리를 많이 들고 찾아갈 테니까 우리 어린이 여러분 건강하게 기다려주세요. 야, 이야기 할머니 손남순 어르신 만나봤는데 왜 이야기꾼이라고 소문이 났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 말투에서 느껴지는 구수함 그리고 자상함 때문에 정말 이야기가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네, 그렇죠. 일단 어르신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하면은 계속해서 듣고 싶고 그래서 다음은요 어떻게 했는데요 이렇게 저도 손남순 어르신의 이 입담에 푹 빠지고 왔습니다. 네. 자, 오늘 그래서 이 시간에 친근하고 푸근한 이야기 좀 더 들어볼까 하는데 이야기 할머니 손남순 어르신 그리고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단 김채민 연구원 자리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손남순 어르신 이 동화 구연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요. 아이들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너무나 재미나게 들려주시더라고요. 이야기 할머니로 동화 구연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동화구연 시작한 지 네. 2년이 됐는데요. 그나마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얼마 활동하지 못했어요. 네. 본격적으로 활동한 지는 이제 한 3, 4개월 정도 됐네요. 이야, 이 3, 4개월 되신 것 치고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희한테도 들려주시는 게 마치 손주들한테 이야기 들려주시는 것 마냥 동화구연처럼 들려주셔서 저희가 쏙쏙 듣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맛깔스럽게 구연도 하시고 재미있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처음에 이 아드님의 권유로 시작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것이 아닌 전혀 다른 그런 일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낯설기도 하고 쉽지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처음에 시작할 때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어르신? 아유, 지금도 쉽지는 않아요. 좀 적응이 돼서 재밌지만 처음에는 매주에 동화책 한 권을 외우려니 잘 되지 않아서 한때는 이야기 할머니를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그때마다 오남매의 응원으로 이겨낸 것 같아요. 아우, 지금 손남
손남순 어르신께서 하시는 말씀 보면은 포기라는 단어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네. 너무너무 잘하시고 계신데요. 아까 보니까 이동하는 동안에도 이렇게 녹음하신 걸 들으시면서 연습하시고 또 직접 교구도 일일이 다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열정 넘치게 활동하시는 모습 참 보기 좋았는데 자, 궁금한 게 이 이야기 할머니라는 아이디어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된 건지 궁금해지거든요. 김채민 연구원님께서 어떻게 시작이 된 건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야기 할머니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안동의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옛날 전통 무릎 방식을 되살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우리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이렇게 대가족이 같이 사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인성교육을 자연스럽게 체득을 했다면 요즘에는 핵가족이나 가족이 단절된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인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야기 할머니들을 양성해서 소년들의 삶과 지혜를 전달하고 또 아이들의 인성을 반듯하게 자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고령 인구 사회에서 이러한 자원봉사와 일자리라는 결합을 통해서 여성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인성 교육도 되고 어르신들에게는 또 일자리 창출도 되고 네. 정말 착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네. 제가 궁금한 게 이 이야기 할머니들은 충남 지역에서만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이야기 할머니들은 충남 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각 지역별로 이야기 할머니들을 선발하고 양성해서 각 지역에 있는 유아교육기관에 보내고 있는데요. 현재 처음에는 이야기 할머니가 대구 경북 지역에 한해서 30여 분이 활동을 하셨다가 현재는 사업이 확대돼서 전국적으로 3천여 명이 넘는 할머니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야, 30명으로 시작한 사업이 현재는 3,000명 넘게 네.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정말 대단하신데. 그렇다면 지금 나와 계신 우리 손남순 어르신도 그 3,000명 분 중에 한 분이신 건데 그럼 이야기 할머니는 어떤 분들이 선발이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야기 할머니는 매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모집을 하는데요. 먼저 서류 전형과 면접을 통해서 선발이 되십니다. 선발 후에는 교육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먼저 이야기 할머니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과 자원봉사자로서의 마음가짐 교육을 하고요. 네. 그 이후에 유아 교육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야기 구현 능력을 향상을 위한 또 교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 교육을 이수하셔야지 이야기 할머니 활동하실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올해 선발되신 할머니들은 올해 교육을 받으신 후에 내년부터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우리 손남순 어르신이 재작년에 무려 5.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을 하셨잖아요. 합격하셨을 때 좀 기분이 어떠셨어요? 아유, 내가 평소에도 네. 아이들을 보면 저절로 대화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 할머니로 활동할 기회만 준다면 잘할 자신도 있고 간절히 해보고 싶었어요. 네. 최종적으로 합격한 것을 알고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네,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우리 손남순 어르신을 진짜 5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뚫고 이렇게 합격시켜 주신 것 같은데 처음에 힘드셨다고 하셔도 이렇게 활동하시는 모습 그리고 지금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많이 보람을 느끼고 계신 것 같은데 이야기 할머니로 활동하시니까 어떤 점이 좋으세요, 어르신? 아이고, 그러면요. 네. 두말하면 입 아프지요. 네. 이야기 할머니가 되지 않았으면 엄마로 할머니로만 남아있고 지루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을 텐데 지금은 규칙적으로 갈 곳이 생겨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있다는 것을 느껴서 좋아요. 네. 요즘 아무래도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은퇴를 하고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집에서만 보내시는 경우도 많은데 이 이야기 할머니를 통해서 자원봉사도 하시고 참 보람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보람된 일인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척 반응이 뜨거운데요. 일단 유아들이 만나는 일이 무척 즐거워하시고 그다음 삶의 활력소가 되신다고 하십니다. 이야기 할머니 활동을 하면서 좀 더 건강해지고 젊어지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리고 할머니가 성장하는 것도 느껴지시고 동시에 아이들도 성장할 수 있다고 느껴지셔서 참 보람된 활동이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네, 이 손남순 어르신 이야기 할머니로 활동하신 지 본격적으로 활동하신 게 한 3, 4개월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어떨 때 내가 이야기 할머니 하길 참 잘했다 이런 생각 드세요? 아이고 예쁘고 귀여운 우리 어린이들이 기다려주고요. 할머니 한복이 예쁘다면서 관심을 가져주고 반가워하면서 이야기 잘 들어주고 이야기 끝나면 섭섭해서 매달릴 때 그때마다 이야기 할머니 하길 잘했다 생각하지요. 아유,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얼마나 예쁘시겠어요. 마치 친손주처럼. 맞아요.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이야기 할아버지는 뽑으실 생각이 없나요? 네, 저희가 이야기 할아버지에 대한 문의는 많이 오고 있는데요. 네. 아직 논의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옛날에 저희가 할아버지들은 보통 서당식 교육을 담당을 하셨고 할머니들은 잠들기 전에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시거나 무릎에 앉혀서 들려주셨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야기 할머니라는 것을 선택해서 착안하게 되어서 아직은 이야기 할아버지는 선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아니지만 앞으로든 이야기 할아버지도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저희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나도 이야기 할머니에 도전해보고 싶다. 우리 엄마, 우리 할머니가 이야기 할머니 하시면 참 잘하실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관심 있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나도 이야기 할머니에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지원하면 되나요? 네, 이야기 할머니는 만 56세부터 74세의 대한민국 국적의 여성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자원봉사자로서의 마음가짐이 훌륭한 분, 그리고 건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야기 활동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높은 분이면 좋겠습니다. 선발 공고는 매년 1월에서 2월에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홈페이지에 올라오고요. 방문 및 우편,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학력, 경력 등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이 가능하니 관심 있는 여성 어르신분들은 많이 지원해 주세요. 네, 자, 우리 손남순 어르신도 선배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대한민국의 훌륭한 할머니들을 위한 특권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도전하세요. 어린이들과 생활하니 마음과 몸이 젊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서운 치매 예방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용돈도 받으니 참으로 매력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이야기해 주시죠. 2009년에 시작한 이야기 할머니 사업이 몇 년 후에는 15주년이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10주년은 행사가 취소돼서 저희가 많이 아쉬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15주년에는 코로나가 끝나서 전국의 3천여 명의 할머니들과 이야기 사업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들은 앞으로 더 많은 여성 어르신들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국학진흥원이 소유하고 있는 약 50만 점의 기록유산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발굴하고 세대 간의 소통 증진을 통해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손남순 어르신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단에서 허락하시고 나의 건강이 뒷받침된다면 이야기 할머니 오래오래 계속 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도 우리 손남순 어르신의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만나봤는데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세대 간의 소통은 물론이고요.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에게는 참 의미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교육의 장이 되는 이야기 할머니들의 활동,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VU 다정다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